자, 한 달에 한 번 부산 문화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문화예술 플랜 B의 송교성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연말에 공연들이 너무 많이 위축됐을 것 같아요. 티켓 판매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한남동 상황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8시 2분에 관저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경호처에서 체포영장을 보여주자 일단 문은 열어줬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가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일단 올해 첫 이슈, 문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새해가 밝았지만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수선한 느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러면 문화예술계는 좀 어땠는지를 좀 작년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대체로 뭐 정치 경제 분야에 좀 이슈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계를 살펴보는 일들이 좀 다소 적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제대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화예술인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을 했지야. 예, 지난달 16일에 문화예술계 116개 단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문이 폐쇄되고 출입자가 통제된 점을 들어서 유인촌 장관이 윤석열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예종은 현재까지 이제 비상계엄 당일에 전국에서 휴교령이 확인된 유일한 대학이고요. 교육부 산하는 아닙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이제 문체부 산하에 있는 곳인데, 이제 고발한 측에서도 이제 계엄 포고령에도 학교 통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출입 통제라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내란에 공모했다는 의심으로 발전해서 장관을 고소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계엄 선포 때 폐쇄했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을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 입장도 있겠죠? 예, 그 고발이 16일에 이루어졌는데 18일에 이제 유인촌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지 총사령의 전파 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 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래서 좀 폐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덧붙여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문체부 소속 기관인 한예종을 이제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외에도 또 이번 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서 문화예술계 직간접적인 피해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이승환 씨의 구미 콘서트 취소 사건일 것인데, 워낙 많이 보도된 사안이기에 상세 내용은 생략하고, 헌법이 이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일 것이고, 또 계엄 선포로 인해서 공연 관련 예매 취소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공연예술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에만 하루에만 93,470장 정도의 예매가 취소가 되었고, 당일에 한 65% 규모의 취소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파는 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4일에도 63,463건의 취소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2월도 막 이제 초입에 12월 3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취소 사태가 계속 이어졌고, 이 관객들의 불안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술인들의 시국선언 저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민예총, 문화연대, 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이런 200여 개 문화예술 단체하고 또 예술인, 또 그리고 유명 대중예술인들 같이 한 5천여 명이 12월 6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2월 14일에는 예술인 6천여 명과 또 200여 개 단체가 탄핵을 촉구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2차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영화계, 미술계 뭐 이렇게 각 분야에서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있고 또 가까이에는 이제 경남의 연극인들이 시국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뭐 시위 집회 현장에서 예술인들은 뭐 음악이나 퍼포먼스, 뭐 전시와 같은 다양한 예술 행동으로 계엄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래 좀 새로운 시위 집회 문화는 해외 매체들도 좀 보도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사회 문화 예술이 좀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인 구호와 행진 중심의 시위에서 벗어나서 뭐 K-팝, 뭐 응원봉, 뭐 이렇게 좀 축제처럼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화된 걸 확인했고 또한 뭐 카페나 음식점의 선결제를 통한 뭐 이런 나눔 문화도 등장을 했고 또 한편으로 뭐 소셜 미디어나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다양한 시위 모습을 전파하다 보니까 참여가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저항 방식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좀 만들어 왔던 문화적 가치나 또 예술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부분의 문화 예술의 지평이 열렸다. 예. 참 별로 이렇게 시작은 별로 안 좋았는데 예, 이런 또 변수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되기도 했고요. 좌우지간 좀 전국이 안정돼야 되는데 새해는 밝고 희망찬 소식들 많이 좀 전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1월의 문화예술계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의 10대 히트 상품 소식부터 전해주신다고요? 예, 부산연구원이 이제 지난달 말에 그 전문가 설문조사나 네네. 또 키워드 텍스트 언론 보도에 따른 키워드 텍스트 분석 또 정책 패널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10대 힌트 상품을 최종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되는 한 해에 좀 즐겨볼 만한 문화예술 분야도 많아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전체 10대 히트 상품은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르떼 뮤지엄 부산, 세 번째가 KTX 동해 중부선, 네 번째가 세계지능형 스마트 도시 부산, 다섯 번째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여섯 번째가 블레저 도시 부산. 이건 이제 비즈니스와 레저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또 일곱 번째가 엉뜨 부산. 그리고 여덟 번째가 행복 마일리지, 아홉 번째가 욜로 갈매길,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글로벌 커피 도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몇 가지 좀 들어본 곳들도 있는데 좀 생소한 곳들도 있어갖고 이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으로 좀 대표적인 상품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선 야간관광 특화도시인데요. 광안대교, 해운대, 수영강, 디너크루즈 등 도심 전역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이제 부산의 10대 히트 상품의 하나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밀락 수변공원 근처에 위치한 밀락 더 마켓이 야시장 콘셉트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요즘 핫플레이스로 또 자리를 잡아서 체류형 관광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영도에 개소한 아르떼 뮤지엄 부산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 오르시에 미술관하고 협업을 해서 탄생을 했고 이 공간이 이제 개관 3개월 만에 22만 명이 방문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뭐 가보시라 말씀 안 드려도 벌써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엉뜨 부산은 뭡니까? 엉뜨 부산. 엉덩이 뜨겁다. 뭐 맞습니다. 예. 맞아요? 보통 네. 엉뜨라고 하면 이제 뭐 전기방석이나 네. 자동차 시트 열선을 말하기도 하는데 예. 예전에 이제 수도권의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부산 지역만 눈이 쌓이지 않은 모습을 담은 이색적인 위성 사진을 보면서 뭐 이제 한반도 호랑이 엉뜨 켰다라는 유행어가 이제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 참 참신하네. 예. 한반도 호랑이 엉뜨 켰다. 예. 그래서 부산의 어떤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상징하는 대표 밈이 되어서 뭐 겨울에도 즐기기 좋은 부산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엉뜨 부산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예. 또 이제 욜로 갈매길이 있는데 이게 뭐 잘 알려진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도보 여행 코스죠. 이 갈매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한 10개의 명품 코스를 선정을 해서 지칭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 코스를 중심으로 올해 갈매길 완주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이번 해에 좀 가볼 만한 곳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음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청소년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에서 2024년 추천 도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추천 도서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인디고 서원에서 2024년 한 해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읽은 책을 선정해서 공개를 했는데 인디고 서원에 6가지 서가 분류가 있습니다. 문학, 역사사회, 철학,
예술, 교육, 생태환경 이렇게 6가지 분류에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선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으로는 자신만만한 음치 거북이들, 장난꾸러기 해달 오더 그리고 모든 존재는 특별해요. 뭐 이렇게 10권을 추천을 했고요. 또 청소년들에게는 미래 세대를 위한 법 이야기, 또 우리에게 논쟁이 필요하다. 네네. 삶은 몸 안에 있다. 뭐 이렇게 12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다른 책들 소개나 구매는 인디고 서원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책 구매해서 한 해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신년맞이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신년 공연이 있다고요? 예,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새해맞이 군연이 만남 공연 굿 1호구나라는 그 공연을 준비한 소식인데요. 네네. 국악원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 이제 전통문화 예술의 원형이 담긴 굿을 무대화한 기획 공연을 매년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개최를 하는데 첫 번째 공연은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로 1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11일에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온다는 벽사진경의 의미를 강조한 창작 연희극인 백수지향 공연을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래 전통 공연 소식도 좀 살펴봤고, 예, 다음으로 부산문화회관이랑 또 시민회관 공연 소식도 알려주시지요. 예,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가 1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개최가 되는데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와 또 소프라노 조수미가 협연하는 콘서트라고 합니다. 신년의 분위기에 맞는 뭐 다양한 왈츠곡과 또 아름다운 소프라노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부산 시민회관 신년음악회도 있습니다. 17일 금요일 저녁인데 푸른 뱀의 해 희망을 노래하다 이런 주제로 한국 포크의 대가조 이제 정태춘과 또 국악계의 이다나 이희문 또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그리고 검은거 연주자 이대하와 함께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요. 여러 가지 공연들을 쭉 알려주셨는데. 예, 그러면 해성 출판사 소식도 있다 하는데 이 전시 소식이라고, 예? 예, 그 조금 아쉬운 소식인데 이제 부산을 기반으로 35년간 활발하게 활동해온 도서 출판 해성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무리를 기념하는 전시 안녕 해성이 부산역 맞은편에 있는 창비 부산에서 작가의 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월 5일까지 개최되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네. 이번 전시는 이제 부산에서 문학, 출판 또 문화사업 최전선에서 다채로운 시도를 감행하면서 풍성한 성취를 일구어 왔던 도서출판 해성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해성은 1989년 중구 중앙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모든 것이 이제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던 당시에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부산의 문학적인 자산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된 지역 출판사인데 이런 많은 성과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아쉬움을 좀 느끼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해성출판사의 전시 소식 그리고 끝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계신데 1월 어느 곳을 추천해 주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책으로 추천드렸던 청소년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영구 남천동에 이제 학원가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2004년에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동네 책방으로 개점을 했다가 2007년 현재의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디고 서원이라는 이름은 쪽빛이란 뜻의 인디고와 또 책의 정원을 칭하는 서원의 결합이라고 하는데 20년이 넘은 벌써 상당히 오래된 청소년 서점이고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책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강연과 토론, 잡지 발행처럼 여러 인문학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06년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이 만든 인문교양지 인디고잉이 창간을 해서 현재 85호 교우로까지 나왔고요. 또 최근에 인디고 바칼로레아 2를 비롯해서 단행본도 30여 권이 출판된
곳입니다. 네, 예, 20년 넘게 참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놀라운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 채식 식당도 운영을 한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서점 옆에 인디고 서원이 운영하는 채식 식당 에코토피아가 있는데 예. 음식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달에 2번씩 인문학 강의도 하면서 요리를 해보는 삶을 위한 레시피, 인문학이 있는 부엌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에코토피아에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영화와 요리가 어우러진 수업, 꿈꾸는 에코도시락, 이야기 숲에서 함께 요리해요도 1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학부모님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지금부터 바우만을 읽는 시간 이런 인문학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인디고 서원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디고 서원까지 소개를 해주시는군요. 와, 정말 이슈부터 주목할 만한 부산 문화예술 소식 그리고 문화적 장소까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 플랜 B의 송교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노래로 마지막을 장식할까 합니다. 가시나무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준비했어요. 예, 오늘 강풍이 좀 불어가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 감기 유의하시고 자갈차짐의 18,580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